감사합니다. 오늘 37강 실전사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37강의 사주들은 좀 짜릿한 사주들인데요. 오늘 주로 소개할 사주는 이 끝에 있는 요 아주 불덩어리 사주죠. 네, 병호월의 기토. 선생님 사주랑 아주 비슷하네요. 선생님하고 같은 연도 같은 월에 태어난 10일 차이 나는 사람 사주네요. 그렇죠? 네. 오늘 이 사주가 주인공이고요. 요 끝에 있는 이 5월의 기토 일주 사주가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옆에 조연으로 이 사주의 부연 설명을 위해서 제가 두 분의 사주를 조연으로 이렇게 비교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인성이 형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정보를 갖다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해를 돕도록. 그래서 오늘 세 개의 사주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인성다자로 성공하는 사주. 밝히고 보이는 문명 속 도사. 밝히고 보이는 문명 속 도사. 여기 한 30명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강의할게요. 네. 네, 선생님 인격이 한 30개 되죠? 네, 오늘 30명 있다고 가정하고 강의실을 꽉 채웠다고 생각하고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사주의 주된 포인트가 인성다자예요. 인성다자. 그 다음에 그 서름받는 인성다자를 변호하는 강의가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청년 도사 남성분이 오셨는데, 남성분이세요. 청년 도사 아주 훤칠한 잘생긴 미남 도사가 왔습니다. 그분이 딱 제 앞에 앉아서 상담실에 앉자마자 딱 느낌이 도사님이 오셨군. 도사님이 오셨군. 이라는 느낌을 딱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주를 열어보니 세속도사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는 이 사주가 뭐로 보이는지 몰라도 저는 사주를 착 열면 첫인상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제 선입견일 수 있는데, 제가 보는 프레임으로 사주를 탁 열어봤을 때 첫 느낌들이 나오는데, 세속도사가. 선생님도 세속도사예요. 선생님도 세속도사. 저한테 세속도사가 뭐냐면요, 그런 거죠. 세속도사에 대비되는 건 뭘까요? 뭐 산속도사겠네. 그러면 세속도사의 반대는 비세속도사겠네. 비세속도사. 비세속도사. 이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분 중에서 강렬한 비세속도사. 이 별에서 온 임자년생이니까 여자분이시죠? 이분하고 비슷하네요. 임자신해.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같은 연도에 한 달 차이로 태어나신 분인데요. 이분은 현재 대한민국 방송계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유명 작가님, 방송 작가님의 여러분들이 최근 한 10년 동안 우와 대박 하면서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은 슈퍼 S급 드라마를 쓰신 작가분이십니다. 제가 이분을 직접 상담하지는 않았고요. 강원 선생님이 쓰신 책에 이분의 명식이 소개가 돼 있어서 그 강원 선생님 책의 명식에서 좀 발췌를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직접 상담을 했던 사례고요. 이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공통점은 뭐죠? 수다자. 공통점은 수다자. 차이점은 수다자인데 목화를 갖추고 있고, 수다자인데 목화가 없고. 와, 이 미세한 차이가 이 두 분은 초특급 방송 작가로, 이분은 아무도 모르는 예술 세계를 추구하시는 예술가로 만들었습니다. 두 분 다 예술가세요. 두 분 다 예술가십니다. 이분은 슈퍼 S급 방송 작가시고요. 근데 이제 수 에너지가 많다는 건 뭔가 비밀이 있다는, 이분의 사생활은 아무도 몰라. 이분의 사생활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분 역시도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우주의 채널링을 받아서 자기의 작품을 만드시는 공예자이자 보석 디자이너이십니다. 공예자, 보석 디자이너이면서 대체로 이 영감이 발달하신 분들은요,
보통 직업이 여러 가지인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직업이 작가. 작가. 이분도 작가, 예술가. 사주의 영감이 매우 뛰어나신 분들은요, 우주와 채널링이 됩니다. 이제 뭐 채널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영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주하고 어떻게 통하냐면요, 이 우주 의식하고 내 무의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우주로 통하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내 무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무의식이라는 곳은 무의식으로 뽕당 빠져드는 게 우주의 전체 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입니다. 물론 내 무의식도 뭐 상층부의 무의식이 있고 중간 정도의 무의식이 있고 부분적인 무의식이 있겠죠. 마치 시냇물이 한강으로 가서 한강이 한강 하구에서 서해 바다하고 이렇게 만나는 자리. 그래서 민물과 썰물이 만나는 강과 바다가 교차하는 자리에는 조금 이쪽으로 가면 민물 같고 조금 저쪽으로 갖고는 바닷물 같고 여기는 민물 같고 여기는 바닷물 같고 또 비가 많이 오면 민물 같고 또 바다가 밀려오면은 썰물이 밀물이 들어오면은 또 바닷물 같고 왔다 갔다 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무의식의 입구에서도 여러 가지 맛이 존재를 하는데 그 무의식 입구에서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은 마치 깊숙이 바다로 들어간 것과 같은데 바다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나라도 한강물이 서해 바다로 빠져가지고 서해 바다에서 쭉 아래로 내려오면 태평양하고도 연결되죠. 물론 태평양을 만나기 전에 현해탄을 만날 거고 현해탄 쪽에서는 이게 일본 바다냐 조선 바다냐 한국 바다냐 가지고 말이 많겠지만 일단 일본을 넘어가면은 모든 물은 태평양에서 만나서 지구별의 모든 에너지가 만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의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 의식, 보통은 개성, 나만의 정체성 같은 거겠죠. 이 개성 의식이 쭉 무의식 깊숙한 곳으로 가서 우주 의식과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그곳에서 인류의 모든 의식과 만납니다. 지구의 의식, 우주의 의식, 모든 의식과 하나로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외면 의식에만 머물게 되면 우리의 의식은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고요.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나서 개구리가 우물을 빠져나와 강물을 만나게 되면 강물에서 첨벙첨벙 헤어지면 이야 이렇게 넓은 강이 있을 수가 라고 놀라겠지만 그 강물을 헤엄쳐서 바다까지 가게 되면 세상에 이럴 수가 끝도 없는 바다가 이어지는구나 같이 우리의 의식도 우주의 전체 의식과 닿아 있는데 대체로 영감이 뛰어나신 분들은 영감이라는 거는요 에고, 나의 표면의식에 나온 게 아니라 다 내 무의식에서 올라온 겁니다. 다 내 무의식에서. 특히나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 창작적인 일을 하시는 분 이거 내가 생각했다. 와 존재하지 않는 거를 내가 생각해서 그림을 그렸다. 또는 보석을 디자인했다. 작품을 썼다. 음악을 만들었다. 보고서를 썼다. 발명품을 만들었다. 획기적인 공연을 기획했다. 다 무의식에서 만들어진 것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이 사람은 현재,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3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시간의 규약을 받고 있죠. 우리가 과거로 갈 수 없고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즉, 근데 이 무의식의 세계, 우주심의 세계에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동시에 중첩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 지금의 일이고 지금의 일이 과거의 일이고 과거의 일이 미래의 일이고 모두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북한산 정상에 올라가서 북한산 주변을 한번 싹 돌아봤더니 저기는 우이동, 저기는 응암동, 저기는 불광동, 저쪽은 일산, 저쪽은 상계동, 이쪽은 노원구 주변이 싹 둘러 보이는데 그게 모두 한 장소에 보이고 있지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산 정상에 올라서 산 밑을 내려다보니 저기는 1800년대, 여기는 1900년대, 여기는 2200년대, 여기는 2500년대, 여기는 기원전 몇백 년 전 이게 모두 한 공간에 다 보인다는 뜻이죠. 즉 내일 일어날 어떤 사건은 시공간의 세계에선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내가 오늘 발견해낸 어떤 아이디어와 발명은 이미 무의식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미래에 존재하는 건 모두 현재에 존재한다. 왜? 무의식 세계에서는 시간 공간에 개념이 없으니까. 모두 한데 모여 있는 것이니까.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예술 계통이나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진정한 나와의 만남, 보통 명상이라는 방법을 많이 쓰죠. 명상에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핵심은 몰입이죠. 나의 마음을 조절하고 작은 의식과 큰 의식을
최대한 이 붙일 수는 없어요. 이게 불가능해. 쉽지 않아. 이게 쉽지 않아 그게. 마치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뭐 1번 코끼리를 잡는다, 2번 냉장고 문을 연다, 3번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고 냉장고 문을 닫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쉬운데 사실 말도 안 되잖아.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냐고. 코끼리가 냉장고에 안 들어가는데. 우리가 명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작은 나와 큰 나를 몰입을 통해서 함께 만나게 해주는 것.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 말 자체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몰입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특별한 수련을 통해서 이거를 좀 더 가속시키기도 하죠. 근데 꼭 수련을 통해서만 우리가 몰입을 하고 내 무의식과 연결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속도사, 화에너지가 많은 인성다자, 이러한 세속도사가 내가 명상을 하는지도 모르고 명상을 하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무의식과 연결돼서 창의적인 일을 하는 줄도 모르고 생각났다 하고 창의적인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분을 봤는데 가끔씩 제가 오형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선물로 인간은 누구나 다중인격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죠. 제가 선물을 드렸는데 오신 분들한테 인간은 누구나 다중인격이에요. 내 안에 다중인격이 있고요. 또한 없는 인격도 새로 만들어서 키울 수 있습니다. 꼭 옛날에 다마고치라고 하는 아주 소시적만한 게임이 있는데 다마고치, 뭐 병아리 키우기, 뭐 강아지 키우기, 고양이 키우기, 뭐 병아리 키우기, 다마고치 있어서 뭐 그런 거와 같은 거야. 내 안에 새로운 인격 키우기. 내 안에 다마고치처럼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서 그러한 인격을 훈련시키면 그 인격이 성장한다. 대체로 이 인격들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방송계통, 연기자, 연예인. 연기자와 연예인들은 새로운 작품 활동에 들어가서 자신이 맡은 배역의 대본을 보고 또 보고 연습하면서 자신 안에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갑니다. 마치 내가 고생 많이 한 벙어리 시골 처녀, 뭐 이런 역할을 내가 드라마 속에서 맡았다. 그러면 큰 고생과 애환을 가지고 있는 시골 처녀로 이제 빙의가 되는 거죠. 사실 빙의가 별거 아니대요. 빙의가 별거 아니야. 내 안에 인격 새롭게 키워내면 내가 새로운 인격에 빙의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인격도 있고 내가 아닌 다른 데서 존재하던 인격이 나한테 덮어쓰기를 해가지고 나한테 타인의 인격이나 죽은 자의 인격, 망자의 인격, 200년, 3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인격이 나한테 빙의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새로운 인격이 덮어쓰기가 된 거고 내가 내 안에서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서 창조해내서 그 인격을 나에게 덮어씌워서 내가 산골소녀의 캐릭터로 이렇게 변모를 하더라. 그 인격에 많이 빠지면 자살하기도 해. 자살 연기 많이 했던 한국의 여배우 있어요. 자살 연기만 5번을 했던 영화 배우가 있는데 미모의 여배우였는데 본인도 자살을 했어요. 번지 점프를 하다. 거기에 이제 출연했던 이병헌 씨와 함께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에도 출연했던 그 영화에서도 자살을 하죠. 뭐 이런 분들. 자살 연기 많이 하더니 정말 자살하더라. 조커의 연기를 했던 힉스레저라고 하는 배우는 그 조커라는 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 조커라고 하는 그 악인의 캐릭터를 완전히 자신의 캐릭터로 만들어버렸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임시 인격이 나의 인격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그 작품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가 창조해낸 새로운 조커의 인격으로 완전히 빙의돼요. 한마디로 빙의된 거예요. 자신이 창조해낸 인격에 빙의된 거예요. 자신이 창조해낸 인격에 빙의될 수도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200~3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인격이 나한테 빙의될 수도 있고 옆집에서 목매달아 자살한 처녀의 인격이 나한테 빙의될 수도 있는 거야. 결국 그거는 내 안에 정신의식체가 합쳐지기, 붙여쓰기 한 거에 다름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요. 자, 인성다자의 사주들은요. 내 안에 저는 인성다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저는 사람의 내부를 정치구도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정치구도. 대체로 대통령 중심주의에 의회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독재사회죠. 뭐 김일성 같은 사회죠. 뭐 의회가 없어. 대통령이나 군주가 하자 그러면 다 해. 뭐 그런 사회가 있고 뭐 로마 공화정처럼 의회에서 이렇게 토론과 협의와 투표를 통해서 이제 공화정 사회는 대체로 시민의 대표를 뽑아서 거기서 민주적인 의사를 투입을 하기도 하는데 사주에서 인성이 강한 사주들을 저는 내면의 정치 체제가 의회주의 정치 체제라고 저는
내면에 의회가 들어있다라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인성으로만 돼 있으면 뭐 여당만 있고 야당만 있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 돼. 사주에 정인으로만 돼 있으면은 여당으로만 돼 있어. 여당은 무조건 비견을 돕습니다. 비견이 뭐 좀 하겠다 그러면 그래 네가 최고인 거고, 편인은 야당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에 편인만 있으면은 야당이 정권을 장악한 형태, 야당이 의회를 장악했어. 야당은 주로 대통령한테 주로 반대표를 많이 던지죠. 주로 비판을 불사하고. 그래서 사주에 편인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뭐 비평이나 불만, 해도 되겠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안 될 것 같아. 주로 이런 의회한테, 야당한테, 야, 이거 국회 예산권 좀 주라. 그러면 부결,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사주에 정인이 많으면은 주로 여당이 장악을 한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사주에 인성, 정인도 있고 편인도 있으면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는 거죠.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이 힘이 센가 여당이 힘이 센가는 정인이 힘이 센가 편인이 힘이 센가를 보면 돼요. 그리고 일간 옆에 정인이 붙었나 편인이 붙었나를 보고 누가 다수파고 누가 소수파인지 보면 돼. 자, 편인에 기반을 하고 있으나 이 편인에 기반을 했는데 이 편인이 투출되면서 두 개의 파벌로 분리가 됩니다. 그럼 이건 야당이 주도를 잡고 있는 사주인데, 하지만 야당 내에서도 여당처럼 행동하는 사람들과 야당인데 야당처럼 행동하는 사람으로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내 마음속 정치체제라고 보면 되는데, 선생님의 정치체제도 마찬가지죠. 나는 기본적으로 편인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 편인의 천간에 올라와서는 정인처럼 행동해.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도와줘 막. 그렇죠? 그리고 진짜 야당은 바깥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이게 두 개 중에 어디가 힘이 세냐 보면은 이게 편인에 기반한 정인이 일간에 영향을 더욱 많이 주고 있다. 긍정주의자도 되는데 승질나면 이제 편인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 이것들 다 이럴 줄 알았어. 부정성이 튀어나오지. 또 편인의 따뜻한 마음과 정인의 따뜻한 마음과 이 편인의 약간 의심스러운 마음이 같이 있다. 뭐 이런 형태의 사주는 우선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많다. 그러니까 대통령 독재체제나 독재체제 국가에서는 생각이 많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뜻이, 군주의 뜻이 그냥 나라의 뜻, 스탈린의 뜻이 소련의 뜻, 뭐 이런 형태인데, 이런 경우는 나의 뜻은 일간이고 사회의 뜻은 인성이죠. 나를 돕는 사회의 인성들이 나한테 이렇게 도와줄까? 아니야, 저렇게 도와줄까? 이런 생각은 어때? 저런 생각은 어때? 내 안에 이 생각, 저 생각이 많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사주는 직업성으로 생각 많은 일을 하면 되고, 생각 많은 일이면 뭐 연구, 뭐 기획, 이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 이런 거 등등이 모두 인성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다음, 내가 쓰고 있는 인성은 어떤 인성이냐면은 사회에서 바로 사용되는 거. 이게 화인성이잖아, 화인성. 자, 수인성은 언젠가 쓰려고 모아놓은 인성인 거고, 수인성은 언젠가 쓰려고 모아놓은 건데 지금 당장 쓰는 게 아니야. 목인성은 지금 쓰기 시작한 인성인 거고, 지금 막 쓰기 시작한. 화인성은 지금 막 쓰기 시작하여 이게 막 제대로 불붙기 시작한 인성. 불붙기 시작한 인성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쓰여지고 있는 인성이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뭐 수인성은 인간을 왜 태어났는가를 연구하고 있는 거고, 화인성은 어떻게 하면은 이 바이러스로부터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다음 주에 공연할 거 어떻게 하면은 기획서를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당장 사용되어지고 보여지고 드러나는 인성이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사주들은 기본적으로 화인성을 강하게 쓰고 있어서 사주가 거의 불덩어리죠. 화인성을 쓰고 있는 사주니까 문명의 총화, 지금 당장 보여지고 드러내고 활용되는 것. 그래서 보통 이렇게 화인성 다자가 어떤 연구를 하면 이게 뭐 묻혀지거나 비밀에 가려지거나 뭐 드러나지 못하거나 뭐 어디 뭐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2000년 후에 빛을 보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수인성이고, 이런 화인성은 내가 가진 생각과 사상과 철학이 사회에 드러나서 활용되는 사람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뭐 인기 작가를 할 수도 있고 연구자를 할 수도 있는데, 며칠 전에 저를 찾아온 이 세속도사,
딱 자리에 앉았는데 세속도사께서 오셨군요. 세속도사. 이분의 직업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이너십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그리시는 분이. 뭐 월트 디즈니, 뭐 픽사, 뭐 이런 데들이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잘 만드는 회사들이죠.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는 애니메이션 작가입니다. 캐릭터 디자이너. 자신의 상상력, 생각을 밝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사주라는 뜻이죠. 이분이 이제 저하고 스페셜 상담을 신청을 하셔서 1시간 반 동안 같이 이 사주에 대한 얘기는 요만큼 하고 영성에 대한 얘기는 이만큼 했는데, 참고로 저하고 같이 영성 얘기하시는 분이 뭐라고 표현할까? 한 10,000명, 10만 명에 한 명 될까? 거의. 참고로 저하고 대화 잘 통하시는 분은 4차원이에요. 평상시에 보통 사람이 아닐 뿐더러 평상시에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냈다가는 바로 돌맞을, 미쳤구나 하고 옛날 같았으면 정신병원에 들어갈 사람인데, 저하고 같이 대화가 술술 잘 통해. 저하고 생각이 같아. 같이 영성 얘기를. 사실 저한테 오시는 손님들 중에 아마 다른 명리 선생님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영성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아, 말이 통하는 명리가다. 내 운명에 대해서 영성적으로 같이 대화할 수 있겠구나 하셔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 역시도 제 강의를 보시고 말이 통하는 명리가다. 저분한테 내 사주를 알아보고 싶다. 자, 이분이 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사항들이 좀 공감이 가서 이 강의 때 이런 비슷한 사주를 가지신 분들에게 좀 힘이 되고자 이분의 사주에서 몇 가지를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명리에도 관심이 많아서 뭐 다양한 영성에도 관심이 많고, 인간은 왜 태어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영혼은 무엇인가 등등에 대한 영성에도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명리 공부도 같이 하시게 됐는데, 물론 영성하고 명리는 좀 조금 차이가 있죠. 조금 차이가 있긴 해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선 같은 범주 안에 들어있지만, 이분이 명리를 좀 공부를 하다 보니, 이분도 이제 명리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선 첫째, 선생님이라면 이 사주를 보면, 처음에 이 사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명리계에서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할까요? 뭐 인다관설 내지는 뭐 인성다자. 참고로 명리계에서 인성다자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좀 하잖아요. 그러면 댓글로 맞아 인성다자, 그때 만난 누구 정말 싫었어, 뭐 내 남편이 인성다자인데 너무 짜증나요, 뭐 마마보이예요, 이런 식으로. 보통 인성다자는요 주로 셈을 많이 받아요. 인성다자는 주로 셈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인성다자 나쁘다라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 밑에 거기에 동조하는 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맞아 나도 인성다자 경험해봤는데 정말 싫어, 이런 사람들이 커밍아웃들을 합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치면 뭐 다른 걸로 까면 거기 이제 사람들이 다 동조하긴 하는데, 인성다자, 이분이 내 사주가 인성다자인데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 사주가 인성다자인데 혹시 내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무슨 그런 걱정을 다. 왜냐하면 이 명리 공부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뭐 몇백 명에 한 명? 했더니 나랑 결혼할 여자가 내 사주를 들고 만약에 명리가를 찾아가면, 너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큰일 난다,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제. 특히 이게 여성 사주면 좀 덜한데, 여성 사주는 복 있는 사주잖아요, 그렇죠? 여성 사주는 복 있는 사주인데, 남자 사주가 이렇게 인성 다자면은 뭐 그렇죠, 마마보이 소리, 맞아. 선생님도 아는